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18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봉규 씨하고 전광 목사는 계속 5.18에 대해서 이야기니까 제가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봉규 씨는 그 김일성 지령이라 해가지고 그 지령문을 유튜브에서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밀히 들어봤어요. 그러는데 그 지령문을 읽을 때 그 보시고 이렇게 읽어주시던데, 그 지령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령문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을 북한 누구한테 만나가지고 그 가지고 읽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북한 누군가는 만나서 그걸 접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누군가 만났다는 것은 그 문제가 되죠. 그리고 김일성이가 지령 내린 것을 남쪽에서 읽어준다는 것은 김일성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지령 내린 것을 남쪽에서 읽어준다. 그러면은 김일성 앞제비가 되는 거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안법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김일성 지령문을 남한에서 유튜브에서 그걸 읽어줘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전광 목사는 세상에 광주까지 가가지고 5.18 사건은 고정간첩에 의해서 이뤘다 그러는데 참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거 잘 봐보세요. 사진은 이 공수부대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청년 몇 사람을 잡아가지고 지금 연행시키려고 이러고 있어요. 이 공수부대 많은 거 봐보세요. 그러면 이 공수부대가 우리나라 최고 공수부대는 특전 사령부잖아. 사령부 소속이잖아. 공수부대.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제일로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잘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광주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냥 투드려 패고 끌고 가고 그러는데, 이 사건을 김일성 지령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 말인가? 그러면은 이제 이 공수부대가 그러면 빨갱이요? 김일성 앞제비예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고정간첩을 했다면은, 고정간첩에 선동해서 공수부대가 이렇게 광주 시민을 죽였다면은 이 공수부대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말인가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이거 봐보세요. 이 공수부대가 이렇게 많이 광주 시민을 여기 몇 사람 잡으려고 여기 이 사람 몇 사람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많이 갔어요. 공수부대가. 세상에 이렇게 공수부대가 이제 광주 가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젊은이들을 투드려 패고 그냥 무릎 꿇지 앉혀놓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정간첩에 선동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나요? 공수부대가 가가지고 뭔 일을 해요? 뭔 일을 했습니까? 이거 봐보세요. 공수부대가 가서 한 일이 광주 시민들, 청년들을 잡아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총 드는 사람 있잖아요. 공수부대가 총 가지고 막 이렇게 압력을 하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잡힌 거지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이니까. 이게 그러면은요, 공수부대가 광주 가서 이렇게 청년들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날은 30만이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공수부대를 광주에서 몰아냈죠. 그러면 이 공수부대가 광주 청년들을 끌고 가는데, 이게 북한 김일성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공수부대가? 그리고 고정간첩부에서 공수부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장갑차를 이렇게 시민들은 운전할 수 없는데 북한 고정간첩이 운전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장갑차 운전하는 사람을 공수부대들이 많이 정조준에 갖고 죽였는데, 그러면 시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수부대가 이렇게 기갑 공비들이 기갑 장갑차를 운전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공수부대가 잡았는데, 여러 사람 잡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북한에 이제 이렇게 고정간첩이든지 이렇게 특수부대 북한 군이야 되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화성 탄광에 가서 이렇게 막
폭탄도 다이너마이트도 폭약도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갖고 왔으면은 그 운전사를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한 사람도 잡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소리를 억지로 거짓말로 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공수부대가 가가지고 3,400명이 가가지고 광주 시내를 포획해가지고 이렇게 투드로 패고 잡고 끌고 가니까 21일 날 30만이 동원돼 갖고 광주 시내에서 공수부대를 몰아낸 것 아니에요.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 북한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간첩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공수부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5.18에 대해서는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5.18에 대해서는 이 정도 끝나고 현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4년에 4년 7월에 대운군은 고종을 폐위하고 손자 이준용을 왕위에 세우려고 두 번째 반란을 계획을 했어요. 이 반란에서 고종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민비를 제거해야 되겠는데, 대운군이 민비를 제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고종을 폐위시키면 민비가 자동으로 없어지잖아요. 폐위되잖아요. 제거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자 이준용을 왕위에 올리려고 반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다가 이제 고종한테 들켜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때사 대운군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게 생겨서 이제 정계를 은퇴했죠. 그러고는 이제 1898년에 이렇게 대운군이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 대운군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 고종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지도 않을 정도로 적대적이었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괴롭혔으면은 아버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참석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은 궁궐을 세우더라도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세워서는 안 되는데 더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하고, 두 번째로는 며느리를 이렇게 얻었으면은 고종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야지. 3년 동안 세상에 고종이 민비 방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후궁 그 이씨가 있는데, 이씨에서 난 아들을 왕을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섭정을 계속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욕이 죽을 때까지 그냥 대원군은 그냥 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벌써 명치유신해 가지고 그냥 큰 국민들을 단합해 가지고 군함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기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모든 법 같은 거, 학문 같은 거, 생활 같은 거, 식생활 같은 거 싹 바꿔 가지고 그냥 그 근대화를 해서 한국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않고 대원군은 그냥 민비를 괴롭혀 가지고, 민비가 개화한다니까 그냥 개화하는 거 이유를 대 가지고 그냥 그렇게 괴롭혀 가지고 둘이 싸매 가지고 아무것도 준비를 않고 일본에 의해서 그냥 점령돼 버렸잖아요.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서 이제 군함이나 무기 등을 수입하고, 그리고 그걸 개발하고 경복궁 짓는 돈을 아껴 가지고 군사력을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고려 때는 그래도 여진족도 막아내고 거란도 막아내고 몽고도 막아내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았죠. 삼별초가 끝까지 그냥 몽고고 싸움을 해서 40년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렇게 강감찬 같은 사람들은 귀주대첩에서 그냥 거란군은 그냥 대패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동원된 사람이 고려가 30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원군 때, 고종 때 무장해야 되는 거 보니까 9,000명밖에 안 돼. 9,000명. 그렇게 세상에 국방에 대해서 대원군이, 그다음에 민비나 고종이나 관심을 안 가져서 일본에 점령되고,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죽은 사람이 300만 가까이 되잖아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얼마나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일본에 점령되니까 뭐 그냥 민비도 죽고 뭐 대원군도 죽고 결국은 뭐 일본한테 점령되니까 다 끝나버렸죠. 악환파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 고종이 일본에 너무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MBC 방송 근방에 소련 대사관이 있어요. 거리 옮긴 거죠. 그걸 악환파천이라고 그러죠. 그 악환파천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총리 김웅집 있잖아요. 김웅집. 그다음에 조병하는 군중들이 그냥 폭행을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김웅집하고 조병하. 조병하는 조대비 조카잖아요. 죽여버렸고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윤중은 용인으로 이제 피신하다가 용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죽어버렸죠. 폭행당해서. 그리고 6.1주는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 버리고 김윤식이 있어요. 제주도로 귀양 보내버렸죠. 대운군은 이렇게 운영공에 가둬놔 버렸어요. 연금을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성같이 이렇게 하고 얼마나 고함지르고 얼마나 떠들고 그리고 며느리고 싸우는지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운영공에다 가둬버렸죠. 이렇게 악한파천에 가가지고 친일파를 그냥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방됐을 때 1948년 반민특위에서 을사늑약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7명 일진에 이용구가 일진에 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서 이렇게 만주까지 물건 나를 때 다 철도로 보호해주고 물건 날려주고 일본이 소련을 싸워서 이기게 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렇게 일진에 3,000명 가까이 되죠. 이용구가 그걸 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송병준, 박재손, 이지용, 이근태, 이완용, 권중현 이 사람들을 이제 을사 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해방됐을 때 반드시 이 사람들을 청소를 해야 되고 숙청을 해야 되는데 이 숙청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 정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기념관을 지차 뭐 그냥 모금을 하고 미국에서도 모금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건국 대통령이 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때 쭉 해방됐을 때 이 몇 사람 뭐 숙청하더라도 이승만 정치에 절대 피해도 없고 국가 재건에 절대 필요가 어려움이 없는데 그걸 아는 것은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1907년 8월에 정미 7주약이 있어요. 정미 7주약. 그러니까 이제 경찰 그다음에 국권 해산시키는 거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송변준, 이완용, 이병무, 이재곤 그다음에 임선준, 고영희, 조중훈 이 사람들은 그냥 광화문에 그냥 세워놓고 그냥 숙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오히려 반민특위 반대로 오고 노독술 같은 사람들을 그냥 세상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반민특위 있는 사람들이 23명이 그냥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다니까.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경술구치 그런가 1910년 8월 달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좋다고 도장 찍은 사람 9명이 있어요. 총리 대신 이완용, 내무 대신 박재순, 농상부 대신 조중훈, 탁지부 대신 고영희, 그 다음에 법무 대신 이재곤, 국내 대신 민병서, 시종 원경, 윤덕영. 이 윤덕영은 1918년 11월 달에 이렇게 고종한테 식혜를 줬는데 거기다가 독약을 타서 고종을 죽였다. 지금 그래서 윤덕영에 의해서 고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죠. 세상에 자기가 섬기는 왕을 그리고 조선의 왕을 일본 앞제비 노릇하느라고 이렇게 식혜다가 독약을 타서 주어서 고종을 죽이는 것은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합계 21명은 48년도
광화문에서 이 사람들을 그냥 숙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도 안 죽인 거예요. 노독술 같은 사람들은 그건 아주 처벌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정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도 없고, 그리고 정의도 없고, 그렇게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거죠. 민족 정기를 살려야 했다. 그리고 일본 점령 때 300만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값어치를 해야, 죽음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죠. 이렇게 서명하고 일본 앞집에 노릇하고 하니까 의병들도 많이 죽고 독립군도 많이 죽고, 그리고 그냥 뭐 강제노동 가서 죽고, 그리고 21만이 일본 앞집에 군인 돼 가지고 그냥 많이 가서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 합치면은 일제 강점기 때 한 300만이 죽었잖아요. 이 300만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참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숙청 않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일본은 일본어 앞잡이들에게 의해서 큰 손실 없이 이제 한국을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한국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7년 동안 싸우고는 결국은 다 일본으로 물러갔잖아요. 참패가지고 이순신이가 가는 것도 다 막아버려갖고 그냥 가는데 애를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저 일제 감경기는 뭐 일본 사람 싸움도 한 번 한 일도 없고, 일본 사람 죽은 일도 없고, 피해 본 일도 없이 그냥 한국을 딱 점령해 버렸죠.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일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리고 뭐 억지로 했다.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산업화를 시켰다. 그리고 근대 문명을 뭐 이렇게 했다. 헛소리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제 청독부를 줘서 청독부에 의해서 이제 조선이, 한국이 통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그랬죠.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